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 여파가 지속됐고, 트럼프 이슈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준 주요 인사들에서 나오는 발언의 핵심은 이거죠. 급할 거 없다. 나오는 지표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상황 봐가면서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엮여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망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조정에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만 좀 안 보여져야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이 기울 수 있는데, 자, 10월 미국의 경기의 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0.3보다 높은 0.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에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를 높일 수 있는 이 수입 물가 지표 역시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발언하는 걸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목표되는 구간을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길어지는 이러한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저번 주만 하더라도 8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58% 수준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횡보세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다? 속도는 늦어지고 있지만은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훅훅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한 번 쉬면 한 번 하고 한 번 쉬면 한 번 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달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1월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 여유롭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지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짧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서 주간 WTI 기준 67.02달러로 마이너스 2.4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트럼프 내년 1월 달에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지금 관세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좋지 못한 것들 이제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원래도 안 좋은 한국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섹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까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 중국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철강부터 해서 석유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잠깐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만 제외를 한다면 솔직히 여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도 있어요. 어디? 천연가스 같은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쪽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뭐 원전이나 이런 쪽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야 가장 기대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가 너무나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뭐 들려오고 있다? 너무 지금 대만에서 돈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흑자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법적인 부분을 제한을 해제해 준다면 흑자 줄이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마법 같은 현상을 이쪽 섹터는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 계열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성기는 더욱더 크게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첨단 사업이 커지게 되면 네트워크 쪽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G를 넘어서 6G 관련 테마까지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 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유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이나 아니면 자동차, 운행 좀 증가하는 혹은 이걸 원료로 쓰는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꿈틀거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쪽은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원가율이 너무 높아져 갖고 아쉬운 게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좀 조심하는 식으로 해서 좋은 거 나쁜 거 갈라가지고 현재 위치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풀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봤던 내용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해서 속도를 살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약간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상향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삼성중공업 어떤 포인트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좋은 이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호재들이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미국 쪽에서의 수혜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어떤 얘기하고 있죠? 바이든부터 중국 때리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총선은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의 조선 쪽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조선이 살아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 중국을 제외하면 어디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아니면 일본. 그럼 단순하게 군함적인 부분이나 미국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이러한 사업을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이걸 따오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군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그 한번 삼성 쪽에서 재편되는 요 일정이 있었잖아요. 했을 때 이 방산 쪽은 한화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함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얘기가 안 나온 얘기가 그때 다 넘겼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기가 힘들구나. 요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군함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에너지를 해외에 판매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쪽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쌓여 있어야지 이대로 꾸준하게 수요가 맞춰가지고 공급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LNG를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러시아처럼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냥 그대로 쏴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유럽 대륙 쏴줄 수는 없잖아요. 하다면 이걸 운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이거를 액화 뭐 LNG나 이런 쪽으로 바꿔서 배에다가 태우고 그 배가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한 번에 공정을 거쳐서 LNG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이제 발전소나 이런 데로 쏴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플랜트는 그냥 몇 개 지어놓으면 끝이지만 배는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LNG 관련해가지고 선박 자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글로벌 LNG 관련해가지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다? 한국이다. 그러면 LNG선 요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꾸준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카타르나 이런 데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들어올 일, 이것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한국의 다른 조선사들보다 앞서 있는 쪽은 뭐다? LNG 관련되어 있는 플랜트 쪽으로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요. 군함 쪽이 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특화되어서 훨씬 미래 먹거리가 많이 채워지게 될 수 있다. 요건 감안을 하시며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미래 예상을 하면서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LNG 쪽에 대한 일거리는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선박의 가격 어떻게 되고 있죠? 최고치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삼성중공업의 도크는 몇 년치 일거리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씩 하나씩 배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게 된다면은 순 수익률은 더욱더 급증하게 될 겁니다. 돈 안 되는 것들 이제 내보내고 돈 되는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서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성과의 새로운 일거리를 꾸준하게 쌓아가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전성기는 몇 년 동안은 이어지게 된다라고 짚으며 여기를 바라보기가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곧 있으면 친환경에 대한 이 회의가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아마 내년쯤에.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게 된다면 지금 신조선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사람들도 이거 딱 잡혔으니까 이제는 주문 넣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맞춰서 기준이 안 되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폐선도 하겠지만 개조를 위해 한국으로 와서 또 이를 통한 매출 발생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요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눈 앞에 있는 게 이러한 사업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버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했을 때 수급과 차트를 보면 지금 어떻다?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지만 외국인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기관 좀 매도를 하더라도 얘는 외국인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대로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사고 있잖아요. 요 가격 이들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지지라인은 뭘 보면 좋다? 11선. 그리고 11선보다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 가서 볼 일이고 아직 멀리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까운 11선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 있다가 이탈했을 때 수급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비중 조절 들어가고 다시 아래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이탈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돌파한지 보시면 되고요. 돌파가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 자리에서 반복될 수 있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이 위에서 버티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속도 나는 거 이거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몇몇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근데 얘는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역대 신고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 잡히거나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좋으면 홀딩, 추세가 꺾이면 이탈, 요것만 생각을 하면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부터 해서 바이든까지 이 조선 쪽은 앞으로 좋을 일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1월 달 백악관이 입성하니까 여기에는 속도가 더욱더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크는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며 지지라인은 11선 위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으며 여기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가 잡히게 된다면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 자리 마무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짚으면 좋을 것들은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긍정적 영향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